굽힌 이재용입니다. 이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만난다. 네. 그게 경제지를 비롯한 네. 수많은 언론들이 머리기사로 막 다뤘었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뉴스인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자체로는 예. 사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맥락을 제거하고 보면은 이게 왜 일면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상식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일면에 나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네. 취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대법원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는데 예. 왜 만났을까? 예. 뭐 이런저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느 기업인과 네. 좀 다른 취급을 받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별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테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인도 공장은 또 삼성 직원들의 또 이제 수많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건 그것대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네. 언론들이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 이게 지금 이번 만남을 계기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 아, 경제 정책 기조 변화라고 하는 게 네. 사실 뭐 그냥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대기업을 지금까지는 배제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친대기업, 네. 프렌들리 대기업 이런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좀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이. 네. 실제로 언론의 이런 바램과 재계의 바램이 이런 언론들의 보도에 좀 같이 좀 투영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자막이 나갔는데요. 딱 5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분간 단독 회동을 했다면 5분간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5분. 한번 악수 한번 하고, 네. 네. 또 지금 덕담 한마디 하고. 화면에도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폴더 인사를 했거든요. 폴더. 네. 예. 저분이 저렇게 인사를 잘 안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차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니까 예. 이 부회장이 고개를 거의 한 90도가량 숙이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는 네. 이런 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참 화제가 될 만합니다. 네. 저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사설에서 네, 이게 뭐라고 왜 썼습니까? 뉴스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의 일정에는 지금까지 종종 참석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 관련 행사에는 지금까지 불참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삼성 행사에 참석을 한다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혹시 이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제를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언론들이 좀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을 또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쨌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북방 경제, 그러니까 러시아, 그렇죠. 중국에 대한 협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신차이나, 뉴차이나 전략으로 해서 사실 인구가 중국 못지않게 인도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아시아 전략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경제 정책이다. 그중에서 사실 삼성 휴대폰 네. 시장이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중국하고 지금 거의
막전 막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 활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되는 게 예. 인도라고 본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LG.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유의미한 일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폴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좀 잘 봐달라는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봐줍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했을 예. 때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식 사고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라면 충분히 재판 거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글쎄요, 보고요. 저는 뭐 예. 다만 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이런 경제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소득 격차 해소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기업하고 같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이 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한반도가 또 껴가지고요. 예. 이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지금 뭐 재계라든가 네. 저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대기업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부터 네. 재계와 네. 일부 이제 언론들이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소득주도 혁신성장, 포용성장론인데요. 이 기조에서 중요한 한 축이 기업이죠. 그렇죠. 사실 최저임금 이제 산입범위 논란으로 확장이 됐지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복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이고 사실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려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업이 다 뒷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업들 만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요구하고 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별개의 문제인 네.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일부 보수 언론들이 예. 문재인 정부가 자꾸 대기업에 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예. 위법, 탈법,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 원칙적인 대응을 자꾸 적대적인 행위라고 하면은 네. 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라든가 이런 건 네.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은 맞아요. 네. 그렇지만 조선일보식으로 친노동 반시장. 반시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친시장이죠. 자, 오늘 매일경제신문 보니까 말이죠. 사면에 JY 대통령 오셔서 큰 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JY는 JY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와 이제는 JY라고 부르는군요. 아, 예. 네. 전 JYP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JY. 예. SG 워너비 나오셨습니다. 상근 워너비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비가 오죠? 밖에 비는 좀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좀 안 내렸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중충한 날씨. 네, 예, 예. 우중충해서. 예. 그렇지만은 네, 오늘 마음은 좀 밝게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뉴스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어두운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날씨에 걸맞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에 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사람이 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래요?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 이 기무사령부는 지난 2017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경우 이 서울의 위수령과 계엄령 등을 내리고 이 탱크와 장갑차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 배치하는 이런 작전을 문서로 만들어서 엄청난 논란이 됐는데요. 예, 예, 예. 이 문서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매체가 보도한 것입니까? SBS 보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국방부 장관은 뭐 군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이 예. 내각의 일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예. 이 적어도 국무총리 뭐 나아가서 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비선 라인이 지시했으면 난 몰라. 이러면 네.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내각의 한 구성원인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은 당연히 내각 차원에서의 어떤 그 합의된 네네.
지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 지속적으로 뭐 국무회의도 하고 뭐 부처별로 이제 회의도 하니까 네. 뭐 그냥 단순히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네. 어찌 됐든 이 문건이 그냥 군 내부에서 뭐 최악의 상황을 검토해서 만든 거다. 뭐 이런 해명도 과거에 비슷한 문건이 있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다만 군은 이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기무사가 작성한 것까지는 밝혀냈는데 다만 어떤 경위로 최초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또 실제 작전을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단순 검토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걸 단순 검토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건을 네.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뭐 단순 검토용으로 만들다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나 뭐 이런 작전 같은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실행을 위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금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물론이고 이 해외에 있는 조현천 이 당시 기무사령관도 지금 모두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이 군 내부 조사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를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갑자기 이런 문건들이 왜 등장하냐라면서 일종의 기획성 폭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예. 따라서 국정조사 등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를 막을 일은 아니죠, 사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규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괜히 이런 문건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될 자유한국당 아니겠어요? 네, 뭐 갑자기 이런 문건들이 왜 등장하는지 네. 의아하다고 하는데 예. 좀 그런 생각도 좀 의아하다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사들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인데 이 취임한 후에 뭐 일종의 이제 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하는 자리였어요. 이 얼마 전에 시중은행들이 이 고객 정보를 슬쩍 바꾸는 방식으로 네. 이 금리를 마음대로 바꿔온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서 고객님은 이 정도 대출이 되고 금리는 한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거에 의해서 네. 그런 판단을 했겠거니 네. 믿죠. 예. 그렇죠. 각자 뭐 은행의 기준에 의해서 뭐 그렇게 예. 했겠거니 할 텐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고객 정보를 좀 바꿔놓거나 아니면 누락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금리를 더 높게 받아왔다라는 아이고.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죠. 고객들을 갖고 놀았군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를 하셨는데 네.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대로 된 보험 설명 없이 이 보험을 팔아서 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에 이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원래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을 하는 기구이긴 한데 그렇죠. 네. 예. 그동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네. 좀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발언인데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네.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었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금융계의 검찰로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만든 조직인데 예. 네, 뭐 검찰은커녕 뭐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비판도 있었었죠. 금융계의 친목회였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위해서 이 금감원은 이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부활시키기로 했고요. 이 대출금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 금감원의 이런 입장도 또 주목이 되는데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단호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네.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네.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적인 이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한 결과 이거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 반면에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이렇게 좀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금감원에서 다시 한번 예. 금융위원회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예. 이거는 고의 분식회계다 오.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이구.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금감원의 역할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헌 원장 칼을 뽑았는데 그 칼로 무엇을 찌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른바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이 고 장자연 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진술이 나왔다라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고 장자연 씨는 술 접대 강요, 뭐 협박과 폭행 등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지난 2009년 3월 7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이후에 KBS가 이 고 장자연 씨의 자필 메모를 발견을 해서 네. 단독 보도를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 메모를 보면 이 소속사 대표가 뭐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과 술자리를 만들어서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하지만 이 수사기관은 방 씨 일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관련 수사 도중에 이 장자연 씨가 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식사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 방 사장 아들이 아니라 네네. 방 사장 동생. 동생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둘째 아들인 네. 이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네. 뭐 당시 TV조선 대표이사는 아니었고요. 예. 어쨌든 이 방정호 씨와 조선이 그때는 없었죠.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방정호 씨는 경찰이 방문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술자리에는 나갔지만 장자연 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당시에 가장 먼저 자리를 떴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얼굴을 모른다. 네네 장자연 씨가 누군지 모른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런 방정호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내사 종결을 처리했는데요. 그렇게 방문 조사도 해줍니까? 경찰이 원하면 다 그렇게 해주나요? 원한다고 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네. 보통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찰의 모습이었는데 네. 이렇게 친절하게 예. 또 방문해서 또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방 사장 아들이라서 이런 특별 대우를 해준 건가요?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예. 어쨌든 이 장자연 사건이 지금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장자연 씨와 방정호 씨가 서로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 오. 이런 진술을 조선일보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전화 통화는 수차례 했다. 네,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전화 통화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받은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이 조사단은 또한 이 조선일보 모 간부로부터 해당 통화 내역을 그러니까 방정호 씨와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을 경찰 수사 기록에서 빼려고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 라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대목이고요. 예. 실제로 2009년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수사 기록을 보면 이 방정호 씨와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와 관련해서 방정호 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독립수사단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방금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 네,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의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진상 낱낱이 가려져야죠. 네.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이 계엄령 검토 문건도 그렇고 말이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상 조사해야 하고요. 진상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서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뉴델리 인근의 노이다 공단에서 열린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에 앞서서 그 이재용 부회장을 5분여간 따로 접견을 했는데요. 예. 뭐 독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뭐 노이다 신공장 준공을 축하한다라면서 인도가 고속 경제 성장을 하는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면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네. 부탁을 한 거죠. 예.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뭐 대통령께서 멀리 찾아주셔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 사시는 분 같은 발언이네요. 멀리서 와서 찾아주셨다고. 예, 예. 네, 그러게요. 문 대통령 만나러 그제 인도 갔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서울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기업이 다 뒷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업들 만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요구하고 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별개의 문제인 네.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일부 보수 언론들이 예. 문재인 정부가 자꾸 대기업에 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예. 위법, 탈법,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 원칙적인 대응을 자꾸 적대적인 행위라고 하면은 네. 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라든가 이런 건 네.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은 맞아요. 네. 그렇지만 조선일보식으로 친노동 반시장. 반시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친시장이죠. 자, 오늘 매일경제신문 보니까 말이죠. 사면에 JY 대통령 오셔서 큰 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JY는 JY요?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와 이제는 JY라고 부르는군요. 아, 예. 네. 전 JYP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JY. 예. SG 워너비 나오셨습니다. 상근 워너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 비가 오죠? 밖에 비는 좀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좀 안 내렸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중충한 날씨. 네, 예, 예. 우중충해서. 예. 그렇지만은 네, 오늘 마음은 좀 밝게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뉴스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어두운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네. 날씨에 걸맞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에 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사람이 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래요?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 이 기무사령부는 지난 2017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경우 이 서울의 위수령과 계엄령 등을 내리고 이 탱크와 장갑차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 배치하는 이런 작전을 문서로 만들어서 엄청난 논란이 됐는데요. 예예예. 이 문서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매체가 보도한 것입니까? SBS 보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국방부 장관은 뭐 군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이 예. 내각의 일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네. 이 적어도 국무총리 뭐 나아가서 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비선 라인이 지시했으면 난 몰라. 이러면 네.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내각의 한 구성원인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은 당연히 내각 차원에서의 어떤 그 합의된 지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 지속적으로 뭐 국무회의도 하고 뭐 부처별로 이제 회의도 하니까 네. 뭐 그냥 단순히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네. 어찌 됐든 이 문건이 그냥 군 내부에서 뭐 최악의 상황을 검토해서 만든 거다. 뭐 이런 해명도 과거에 비슷한 문건이 있었을 때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다만 군은 금융계의 검찰로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만든 조직인데, 예. 네, 뭐 검찰은커녕 뭐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비판도 있었었죠. 금융계의 친목회였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위해서 이 금감원은 이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부활시키기로 했고요. 이 대출금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 금감원의 이런 입장도 또 주목이 되는데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단호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네.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네.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적인 이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한 결과 이거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 반면에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이렇게 좀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금감원에서 다시 한번 예. 금융위원회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예. 이거는 고의 분식회계다. 어.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이구.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금감원의 역할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헌 원장 칼을 뽑았는데 그 칼로 무엇을 찌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른바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이 고 장자연 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진술이 나왔다라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고 장자연 씨는 술 접대 강요, 협박과 폭행 등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지난 2009년 3월 7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이후에 KBS가 이 고 장자연 씨의 자필 메모를 발견을 해서 네. 단독 보도를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 메모를 보면 이 소속사 대표가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과 술자리를 만들어서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하지만 이 수사기관은 방 씨 일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관련 수사 도중에 이 장자연 씨가 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식사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 방 사장 아들이 아니라 네네. 방 사장 동생. 동생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둘째 아들인 네. 이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네. 당시 TV조선 대표이사는 아니었고요. 예. 어쨌든 이 방정호 씨와 TV조선이 그때는 없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방정호 씨는 경찰이 방문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술자리에는 나갔지만 장자연 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당시에 가장 먼저 자리를 떴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얼굴을 모른다. 네네 장자연 씨가 누군지 모른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런 방정호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내사 종결을 처리했는데요. 그렇게 방문 조사도 해줍니까? 경찰이 원하면 다 그렇게 해주나요? 원한다고 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네. 보통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찰의 모습이었는데 네. 이렇게 친절하게 예. 또 방문해서 또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방 사장 아들이라서 이런 특별 대우를 해준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예. 어쨌든 이 장자연 사건이 이게 왜 뉴스냐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의 일정에는 지금까지 종종 참석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 관련 행사에는 지금까지 불참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행사에 참석을 한다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혹시 이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제를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언론들이 좀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을 또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쨌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북방 경제, 그러니까 러시아, 그렇죠. 중국에 대한 협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신차이나, 뉴차이나 전략으로 해서 사실 인구가 중국 못지않게 인도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아시아 전략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경제 정책이다. 그중에서 사실 삼성 휴대폰 네. 시장이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중국하고 지금 거의 막전 막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 활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되는 게 예. 인도라고 본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LG.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유의미한 일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폴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좀 잘 봐달라는 이런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봐줍니까? 근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했을 예. 때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식 사고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라면 충분히 재판 거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글쎄요, 보고요. 저는 뭐 예. 다만 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이런 경제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소득 격차 해소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기업하고 같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이 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한반도가 또 껴가지고요. 예. 이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지금 뭐 재계라든가 네. 저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대기업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부터 네. 재계와 네. 일부 이제 언론들이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소득주도 혁신성장, 포용성장론인데요. 이 기조에서 중요한 한 축이 기업이죠. 그렇죠. 사실 최저임금 이제 산입범위 논란으로 확장이 됐지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복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이고 사실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려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기무사가 작성한 것까지는 밝혀냈는데 다만 어떤 경위로 최초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또 실제 작전을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단순 검토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걸 단순 검토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건을 네.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뭐 단순 검토용으로 만들다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나 뭐 이런 작전 같은 계획이 너무 너무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실행을 위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금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물론이고 이 해외에 있는 조현천 이 당시 기무사령관도 지금 모두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이 군 내부 조사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를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갑자기 이런 문건들이 왜 등장하냐라면서 일종의 기획성 폭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예. 따라서 국정조사 등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를 막을 일은 아니죠, 사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규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괜히 이런 문건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될 자유한국당 아니겠어요? 네, 뭐 갑자기 이런 문건들이 왜 등장하는지 네. 의아하다고 하는데 예. 좀 그런 생각도 좀 의아하다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사들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인데 이 취임한 후에 뭐 일종의 이제 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하는 자리였어요. 이 얼마 전에 시중은행들이 이 고객 정보를 슬쩍 바꾸는 방식으로 네. 이 금리를 마음대로 바꿔온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서 고객님은 이 정도 대출이 되고 금리는 한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거에 의해서 네. 그런 판단을 했겠거니 믿죠. 예. 그렇죠. 각자 뭐 은행의 기준에 의해서 뭐 그렇게 예. 했겠거니 할 텐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고객 정보를 좀 바꿔놓거나 아니면 누락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금리를 더 높게 받아왔다라는 아이고.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죠. 고객들을 갖고 놀았군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를 하셨는데 네.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대로 된 보험 설명 없이 이 보험을 팔아서 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에 이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원래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을 하는 기구이긴 한데 그렇죠. 네. 예. 그동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네. 좀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발언인데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네.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었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허리 굽힌 이재용입니다. 이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만난다. 네. 그게 경제지를 비롯한 네. 수많은 언론들이 머릿기사로 막 다뤘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뉴스인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자체로는 예. 사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맥락을 제거하고 보면은 이게 왜 일면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상식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일면에 나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네. 취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대법원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는데 예. 왜 만났을까? 예. 뭐 이런저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여느 기업인과 네. 좀 다른 취급을 받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별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테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인도 공장은 또 삼성 직원들의 또 이제 수많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건 그것대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네. 언론들이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 이게 지금 이번 만남을 계기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 아, 경제 정책 기조 변화라고 하는 게 네. 사실 뭐 그냥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대기업을 지금까지는 배제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친대기업, 네. 프렌들리 대기업 이런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좀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이. 네. 실제로 언론의 이런 바램과 재계의 바램이 이런 언론들의 보도에 좀 같이 좀 투영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자막이 나갔는데요. 딱 5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분간 단독 회동을 했다면 5분간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5분.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예. 또 지금 덕담 한마디 하고. 화면에도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폴더 인사를 했거든요. 폴더. 네. 예. 저분이 저렇게 인사를 잘 안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차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니까 예. 이 부회장이 고개를 거의 한 90도 가량 숙이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는 네. 이런 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참 화제가 될 만합니다. 네. 저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사설에서 네. 이